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C샵이라는 주제로 지금 현재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MVP 한상곤이라고 합니다. 혹은 메일 보내실 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영문 이름으로 SD라고 돼 있어서 혹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영문 이름인 SD님, SDC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한국어 이름에 C님을 붙이는 게 조금 약간 어색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름을 쓰셔도 되고 영문 이름을 쓰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곤 혹은 SD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프와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할 생각인데 그 중에서 그래프만 다룰 생각입니다. 원래는 트리까지 다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맨 마지막으로 찍은 날이 8월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약 석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죠. 그죠? 석 달 동안 뭐 했느냐? 뭘 하진 않았어요. 뭘 하진 않았는데, C샵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었습니다. 단넷 코어라든지, 단넷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C샵으로 뭘 할 수 있지, C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있어서 요쪽을 조금 늦게 했어요. 그리고 이걸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해도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법은 기초 문법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아주 복잡한 형태의 뭔가를 다뤄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문제 크기를 조금 키워야 됩니다. 알고리즘이랑 자료 구조에서 쓰는 문제, 다루는 문제는 간단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문제풀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레이어를 깐다든지 하는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요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관련된 학습은 마지막으로 하고 혹여나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첨언하거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후에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단넷, 지금 국내에는 단넷 책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아마존이랑 그 다음에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한 책들 보고 요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단넷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할 건데 그래프도 파고들면 재밌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언제나 그렇게 말씀드리죠.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파고들 건 아니고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되는 건 여기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요런 걸 다루게 될 거예요. 요런 그래프를 다루게 될 겁니다. 즉 무방향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요 그래프는 다루지 않을 거고 현재로 지금 제가 다룰 건 방향성 있는 그래프를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없는 그래프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요거는 그래프 관련된 그래프 이론, 막대바 이런 거 말고요. 수학적인 그래프를 다루고 있는 교재들의 연습 문제 같은 걸 좀 풀다 보면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항상 내가 그렇듯이 딱히 지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와닿지가 않아서 요 정도 다이렉트 그래프 정도만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형태의 이 자료 구조를 컴퓨터에 표현할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메모리에다 여기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선 연결하고 여기 그거야라고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전부 다 인메모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메모리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걸 집어넣을 수 없어서 대부분 그래프는 요런 인접 행렬이라고 불리는 2x2짜리 큰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의 그리드 타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표 같은 거에 표 같은 거에 이렇게 막 숫자를 마구 집어넣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볼 때 여기서 뭘 집어넣는 거냐 말이죠. 이 동그라미도 있고 화살표도 있는데 뭘 집어넣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집어넣는 건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 친 이 친구들 있잖아요. 빨갛게 동그라미 친 이 친구 이름을 노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선 그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 그어 드리는 걸 간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엣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노드와 엣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 지금 엣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제가 본 책에서는 벌텍스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그 그래프 관련된 수학 책들은 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쓰더라고요. 같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노드를 하든 버텍스를 하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점 하나랑 여기 있는 간선 하나를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집어 넣게 됩니다. 만들어서 뭐 하여튼 메모리에다가 저장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 전부 다 무슨 알고리즘이냐면, 저 인접 행렬에서 무언가를 연결하고 있고 찾고 계산하는 행렬, 계산하는 연산밖에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저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래프 특징 같은 거는 다 알 수 있어요. 뭐 노드, 그다음에 간선을 모아놓은 자료 구조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뭐 서브 그래프 이런 거는 지금 얘기할 거 없고, 대신에 그래프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도, 뭐 지하철 노선, 최단 경로, 도로, 뭐 교차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길 찾기 이런 거 전부 다 그래프 이론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한 번쯤 다뤄두면 나쁘지 않고, C샵을 할 때도 요 정도까지 다루면 거의 웬만한 자료 구조는 한 번씩 그냥 맛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샵으로 뭐 굉장한 일을 지금 해보자 이런 건 아니라서, 요 정도 문법 갖고, 지금 하는 정도의 문법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나타낼 수 있으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점과 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요 적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알 필요 없고, 저희가 지금 요거 하는 건 방향 그래프입니다. 방향 그래프. 그래서 요 방향 그래프가 가진 특징은 요런 거죠. 1, 2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1에서 2로는 가는 길이 있는데 2에서 1로 가는 길은 없어요. 딱 요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이 이런 거죠. 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5번 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2차원이니까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레이블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뭐 X, Y는 두 개밖에, 하나하나 각각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누구 이름을 붙일 건지가 관건인데, 여기 간선을 붙이기에 좀 그래요. 3번 간선, 4번 간선, 5번 간선 붙이긴 그러니 대부분 여기에 점을 두게 될 겁니다. 버텍스가 됐든 노드가 됐든 하여튼 뭔가 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은 있는 거죠. 있다고 가정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요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전부 다 일일이 되겠죠. 자기 자신한테 가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갈 일이 없으니 이걸 영어로 놓으시는 책들도 있어요. 뭐 영어로 놓든 일로 놓든 그 뭐 개발자 마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 주 대각선 기준으로 방향 그래프는 1에서 2번으로 가면 1, 2에서 1로 가는 게 없으면 0, 3에서 1로 가는 것은 1, 없고 요런 형태를 요 위쪽에 있는 요 삼각형에 0 또는 1로 갈 수 있다 없다를 표기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무방향 그래프는 여러분 당연히 양방향 통신이거든요. AB가 가요. 그럼 이거 복사해서 쓰겠죠. 이렇게 복사해서 쌍대로 시메트릭스하게 복사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방향 그래프 하실 줄 알면 무방향 그래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무방향 그래프가 난이도가 조금 더 셉니다. 그렇겠죠? 이래저래 간선이 많으니까요. 다뤄야 될 애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희는 방향 그래프만 합니다. 근데 여기 0, 1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연결성 말고 거리를 넣을 수도 있죠. 1번에서 1번으로 가는 길은 없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길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가니까. 그런데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길은 3만큼 걸리고, 3번에서 1번은 5번큼 걸리고, 4에서 1만큼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요 삼각형 안쪽에 숫자가 들어오면, 0, 1이 아닌 다른 어떤 임의의 정수값들이 들어오면 그냥 간선의 길이, 간선의 비용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걸 C샵으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먼저 조금 짜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즉 여러분이 다뤄야 되는 건 벌텍스, 엣지,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요 세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를 다뤄야 돼요. 연산은 코드 작성하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래서 화면을 바꿔세요. 일단 여러분 코드를 제가 받아와야 돼서 코드를 좀 받아올게요. 코드를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열면 VS 코드가 열리겠죠? VS 코드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을 터미널 안 띄워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net 리스트 SDKs 라고 하면 저는 7버전 SDK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 디렉토리는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디렉토리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여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은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만 키워볼게요. 1 정도? 너무 작나? 2 정도 키워볼까요? 근데 이 정도 키우면 좀 보일 것 같네요. 위에 있는 거는 알고리즘이고요. 밑에 있는 요 친구들은 전부 다 테스트 관련된 것들만 작성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관련된 건 그 GitHub에 그 자세히 보는 부분에 설명란이죠. 설명란에 주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 그냥 타겟은 7.0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링크드 리스트랑 큐랑 스택이 되어 있으니 여기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겠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건 뭐냐면 요 테스트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 요렇게 했었잖아요. 터미널을 띄우고 터미널 이게 뭐더라? 터미널을 띄우고 단넷 테스트죠. 단넷 테스트라고 치면 뭔가 다운로드 받고요. 필요한 모든 걸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테스트 관련된 일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익스텐션에 보시면 C샵이 여기 데브킷이라고 하는 요걸로 지금 약간 변경되어 있거든요. 언제 변경된지 모르겠어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코드가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요 두 개로. 요 두 개를 쓰면 요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누르면 자체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자기가 돌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테스트 코드 자기가 지금 돌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요걸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죠? 계속 보여준다. 어쨌든 요거를 조금 계속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서. 되게 불편한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테스트가 약간 뭉개지면 그때 해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네, 요거 이름 같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잘 모르겠어요. 요거 이름을 어떻게 조금 하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 쓰던가 아니면 그거 열던가. 시작 관련된 그 도구는 제가 아직도 잘 사용을 못해서 VS 코드 정도에 있는 수준만 딱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그래프죠. 폴더 하나 만들고요. 엄마야. 그래프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어떤 테스트를 하나 집어넣어야겠죠. 테스트 집어넣어야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파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관례에 따라서 여기 보면 테스트 CS를 만들었잖아요. 요거 만드는데 이렇게 할까요? 방향성 있는 그래프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도 있고 코스트, 무게, 길이도 있다고 가정할게요. 간선에 숫자가 있는, 아무것도 연결성만 다루는 건 아니고, 뭐 간선이 3이야, 간선이 5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요런 파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들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거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고요. 요 링크드 리스트 전혀 안 쓰고요. 링크는 쓰도록 합시다. 그래프, 그죠? 그래프인 거고. 가능하면 여러분, 가능하면 그 기존에 해놨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놨던 거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요거 네임스페이스 그래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거 다 필요 없거든요. 요거 전부 다 파일 이름이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클래스명이니까. 요거 클래스명은 요렇게 하고 안쪽을 다 비우면 됩니다, 여러분. 안쪽을 깔끔하게 비워내면 여러분 큰 문제 없이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 코드 다 쳐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칠 일은 지금 아니죠. 이렇게 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뭘로 해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실 건데, 그럼 지금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간선과 노드와 정점과 간선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같이 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걸 테스트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래프 객체를 만들면 뭐가 됐든 간선과 정점을 추가해서 잘 추가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팩트는 좀 이따 써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보죠. 첫 번째 public void에 그래프 add vertex 테스트 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고요. 그죠? 요거를 테스트 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new 해서 요 그래프 만들 겁니다. 요 그래프 만들 거라서 요렇게 하면 되겠죠. weighted 그래프. 그러면 요것도 이름 바꿔야겠네요, 여러분. 그래프라고 해줘야겠다. 그죠? 그래프라고 해야 되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래프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요거 옆에 사이드바를 좀 닫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좀 닫고 요거 만들어서 요 그래프를 하면 되는데, 정점에다가 어떤 번호를 붙여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요거에 캐릭터 값을 주고 10개 정도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하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A를 주고, 뭐 숫자를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숫자 줄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 웨이트 값이 숫자로 나올 거라서. 그래서 뭐였으면 좋겠냐면 요 그래프에 카운트 값이 3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큰 문제 없이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요게 테스트 케이스로 등장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렇게만 짜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as assert equal을 이용해서 3개였으면 좋겠죠? 뭐가? 그래프의 카운트 값이 3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테스트 케이스를 진행을 하면 실패하겠죠. 안 만들었으니까요.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고, 여기 있죠, 여기 알고의 DS에 요쪽 부분 있죠? 요쪽 부분에 그래프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고,
여기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 똑같은 함수, 클래스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이 안 드시면 다른 거 참고하세요. 다른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코드들이 있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안에 있는 건 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안에 있는 건 다 다시 짜야 돼요. 그죠? 안에 있는 건 다 다시 짜고, 여러분 보실 때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억나시죠? 요거 exception exception을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using 지우고요. 네임스페이스는 DS의 그래프 쪽 안에 있는 거고, 요 리스트한다. 요 클래스의 이름은 파일 이름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캐릭터를 넣을지 인트를 넣을지 모르니까 여기 t값, 다시 말해서 제네릭을 사용해서 어떤 값이 오든 상관없도록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프 관련된 알고리즘의 특성상 연산을 외부로 뽑아서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는 그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한 석 달 정도 그 아마존이나 다른 곳에서 나온 책들을 좀 읽어본 결과 단넷 정도 가야 뭔가 해볼 수 있지, 여기서는 포이프 정도 수준의 제어문 반복문 정도 이상의 어떤 걸 쓰기에는 일단 제가 C샵을 잘 모르고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문제를 마구잡이로 풀 수 있도록 세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만, 여기 연결 그래프만, 방향성이 있는 요 그래프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저희가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 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를? 정점을요. 정점만 추가하면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랑 저한테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public int count라고 해서 카운트 값 해서 여러분 get 5set 하면 되겠죠, 여러분.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 큰 문제 없죠. 두 번째, 정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뭐가 됐든 정점을 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점 개수를 받아야 되죠.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정점 개수를 받는 거랑 정점을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해보죠. public 요거 생성자니까 요거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 붙이고요. 여기 int 값으로 요 값 넣어주고요. capacity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capacity 즉 몇 개를 할 거냐는데, 요 몇 개가 뭘 뜻해야 되냐면 정점이 몇 개예요 뜻이거든요. 정점이 10개입니다. 여러분 간선이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간선이 10개면 계산이 좀 복잡해요. 왜냐면 A에서 B로 가는 거랑 A에서 C로 가는 건 다른 간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선이 엣지가 2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연결된 게 2개니까 2 곱하기 2는 4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프의 규모와 크기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버텍스나 노드, 즉 정점 개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어딘가 엣지 케이스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엣지 케이스는 내가 잘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몇 개를 받겠다라고 해보죠. 그러고 나면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만들어야 되죠. 뭐를? 정점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정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시감이 들어야 되는데, 이 정점을 만들고 나면 책임 소재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책임 소재가 뭐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프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싶죠. 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료 구조를 그래프의 자료 구조를 공부해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무슨 행렬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인접 행렬이 됐든 무슨 행렬이 됐든 여튼 행렬로 구현해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행렬 안에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코스트라고 해서 그 엣지의 간선이라고 합시다. 간선, 엣지의 값 또는 엣지의 길이 등을 나타내는 정수를 행렬에
담아둬야 돼요. 그럼 행렬이라고 부르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차수가 필요하거든요. n 곱하기 m이라고 하는 그 차수가 필요한데 얘는 이 행렬은 특이하게 정방이에요. 이게 뭐냐면 단선 10개가 결정되면 반대쪽에 단선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 정점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정점 10개가 결정되면 x가 10개면 y도 10개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 유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뭐 한쪽은 9개인데 한쪽은 8개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정방을 나타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정방을 나타내려면 정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정점을 표현하는 건 그냥 정점이니까 간단하게 A라고 하자 A라고 하자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큽니다. 왜냐면 느낌이 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 정점 관련된 자료 구조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링크드 리스트예요. 이 링크드 리스트 때 정점을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정점 사용 안 해도 되지 않니? 정점 사용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그건 되게 합리적인 질문이잖아요. 정점 사용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정점을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아무 문제는 없는데 객체 지향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점이 뭔가를 가져야 돼. 얘가 뭘 가져야 되는데? 데이터를. 정확히는 얘도 알량하지만 A라고 하는 뭔가를 가져야 돼요.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이건 근데 필드로 처리하면 되잖아. 속성으로 처리하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건 그래프 자료 구조예요. 그래프 자료 구조가 내부 필드에 정점 자료 구조를 가지는 게 합리적인가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지 않죠? 분리가 안 되잖아요. 정점과 그래프는 다른 건데 그래프가 정점을 포함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뭐는 안 돼요? 정점 자료 구조를 그래프 자료 구조에서 가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애초에 성립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정점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뭐를 빼내야 돼요? 자료 구조를 하나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vertex.cs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하나 빼내는 거죠. 맞죠? 요 자료 구조를 하나 빼냅니다. 요 자료 구조를 빼내고 나면 네임스페이스에 그래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퍼블릭에 클래스에 vertex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어서 얘는 t 값으로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얘가 뭘 가져야 되냐면 데이터를 가져야 되고 이 데이터는 여러분 밖에서 뽑는 거 밖에는 되지 않아요. 즉 읽는 거 밖에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퍼블릭에 인트에 인덱스를 가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칩시다. 퍼블릭인데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에 t 값을 넣고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어느 그래프인지 혹은 어떤 그래프에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점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면 vertex라고 하는 이 정점을 만들어주는 생성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 들어가야 되고요. 어쨌든 인덱스 들어가야 돼요. 인덱스가 들어가야 여러분 나중에 캐릭터 문자들을 이용해서 정점을 표현할 때 뭔가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내가 어떤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즉 정점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요 친구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 소문자인데 여러분 됐죠? 인덱스를 하게 되고 여기 그래프는
그래프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뭐도 필요하다? 그래프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그래프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뭐도 있어야 돼요? 얘도 있어야 돼요. 즉 정점을 덩그러니 만들어 두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set 그래프 null이라고 해서 그래프에 있는 그래프 어딘가에 포함된 정점을 그래프에서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이 스트링에 toString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벌텍스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뽑아내고 인덱스가 몇 번 인덱스인지 알려주면 되죠. 그래프는 없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그래프까지 다 하면 귀찮은 일들이 생기니까 요까지 하게 됩니다. 요까지 하면 벌텍스가 되고 정점 관련되어 있는, 즉 정점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값을 추가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될 겁니다. 벌텍스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어야겠죠. 근데 요거 보세요. 요 벌텍스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밖에 있어야 돼요. 그죠? 외부에서 벌텍스를 전부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벌텍스를 외부에 두고 t 값에 얘는 너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배열 형태죠. 맞죠? get에 private 외부에서는 뭐 못하게 자료를 어떻게 손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 값도 올라오는 게 좋겠죠? 위에 그리고 정점, 다시 말해 정점이 널일 수도 있습니다. 요 값이 널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그 뭐라고 하죠? 관리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뭐죠? 벌텍스라고 하는 애에다가 아니네, 요 친구죠. 요 친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t 값에 요 용량만큼 넣을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여러분 이때 뭐 만들어야 돼요? 네, 요때 인접 행렬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접 행렬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인접 행렬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인접 행렬 안에 어떤 값이 들어오냐? 거의 대부분 정수값이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 정수값이 들어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그래프 관련된 모든 책들은 안에 정수값 집어넣어요. 그런데 현대에 나오는 논문이나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 그 연습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열의 아홉은 플로팅 문자 들어와요. 뭐 1.3, 1.4, 1.5 이런 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더블 2개짜리 만드는데 이건 제대로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맞겠죠? just message. 네,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듭니다. 얘를 하나 만들고 여러분 이때 얘를 초기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더블에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이 정방이에요. 10x10짜리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카운트 값을 0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바야흐로 요러고 나서 우리가 이 테스트 코드 돌리면 무조건 실패일 거 아닙니까? 봅시다. 그렇죠. 벌텍스 없다고 돼 있죠. 퍼블릭에 봅시다. 벌텍스가 나와야겠죠. 자료형으로는. 그래서 add 텍스에 t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거
V는 U 볼텍스를 하고요. 정점에 T값 넣고 여기 데이터에 카운트에 여기에 디스 값 넣어주면 되죠. 자기 참조 디스 넣어주고 여기에 카운트 값에 볼텍스를 넣어줍니다. 즉 0, 1, 2, 3, 4, 5를 카운트로 쓸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 넣으면 카운트 값 하나 올리고 여기 리턴해서 볼텍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요거 좀 쓸만하나 싶었는데 영 계륵이네요. 보기가 썩 좋지 않군요. 요거 쓰는 거 보기 요거 다른 요거 API 만들거나 할 때는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막상 또 여기서 쓰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예. 터미널이 더 좋은가? 통과한 거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통과한 것 같아요. 지금 영부영 통과시킨 거죠. 여러분 강제 통과시킨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됐고 요 두 개 만들어서 요거 통과시킨 거죠. 볼텍스 요거랑 카운트 값 3개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느냐? 문제 있죠, 여러분. 이거 개꿀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 집어넣고 여러분 이런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뜨면 안 되죠. 예, 이런 거 뜨면 안 됩니다. 이거 막아야죠. 이런 거 다 막아줘야죠. 그런 거 누가 넣겠어? 누가 넣냐면 여러분 옆에 동료분이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일단 한 편 끊고 다음 시간에 요거 보완 좀 해서 나머지 연산들 좀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볼텍스랑 엣지만 넣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일사천리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또 볼텍스 엣지 지우고 추가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요까지 먼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엣지 관련된 거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